한국인도 여행으로 많이 가는 홍콩. 그러나 최근 10년간 홍콩은 겉은 그대로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홍콩 민주화 시위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무려 3년간 홍콩에서 벌어진 시위로, 특히 2019년 6월 16일의 시위는 주최 측 추산 약 200만 명으로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는 홍콩 시민 4명 중 1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했으며 홍콩 유권자인 413만 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시위와 관련하여 적어도 12명이 사망하고 8,000명이 체포되었죠. 그 전에 2014년에도 홍콩 우산 시위가 3개월이나 이어지기도 했었죠. 시위가 원치 없었던 홍콩에는 도대체 왜 이러한 홍콩인들의 절규가 시작된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할까요? 다시 읽는 사이카부도 오늘은 홍콩은 어떻게 자유를 잃게 되었는지 과정에 대한 정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984년 12월 영중 공동 성명에 따르면 1997년 홍콩 반환 이후에도 최소 50년, 2047년까지는 덩샤오핑이 제시한 일국 양제에 따라 홍콩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2014년 보통선거제도가 도입되기로 한 2017년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선거에서 중국 지도부는 민주파의 입 후보를 사실상 배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때부터 공산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이에 대해 비건제파 학생단체는 2014년 홍콩 반정부 시위 우산혁명을 전개했고, 장기간에 걸친 금융과 점거는 시민의 반감을 사는데 당시 홍콩 시민들은 어떻게 자유를 잃겠냐라고 홍콩의 민주주의를 맹신했고, 시위는 결국 강제 해산됩니다. 한편 2017년 캐리람이 행정장관으로 당선되고 홍콩 정부는 2년 뒤 2019년 2월 도망범 조례의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이 개정안은 홍콩과 중국 본토에 범죄자 인도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홍콩 시민들은 자유를 잃는 불안감과 중공에 대한 불안감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중국 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에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일국 양제가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에서 2019년 3월 31일 민간 인권 진선이 홍콩에서 반대 시위를 벌입니다. 시위 집단은 사오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홍콩 정부 신청사까지 이동, 주최 측 추산 12,000명, 경찰 추산 5,200명이 참가합니다. 4월 28일 민간인권 진선 주도의 시위는 둥웨이 베이의 동각도에서 입법회 종합빌딩까지 이어졌고, 주최 측 13만 명, 경찰 추산 22,800명이 참가합니다. 이 시위는 도망범 조례의 개정안의 완전 철회나 보통선거의 실현 등을 포함한 5가지 목표 5대 요구의 달성이 목적이었습니다. 5월 10일 민간인권 진선은 입법회 종합빌딩 밖에서 개정안 반대 집회를 실시합니다. 입법회 빌딩의 회의실에 있는 민주파 의원을 응원하며 집회는 약 1,000명이 참가했습니다. 6월 9일 세 번째 시위는 주최 측 103만 명, 경찰 추산 24만 명이 참가합니다. 오후 3시부터 빅토리아 파크에서 입법회 종합빌딩까지 이동하는데 많은 참가자가 광명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었습니다. 이날 참가한 103만 명은 홍콩 인구의 10% 이상이었음에도 홍콩 정부는 6월 12일 제2독회 예정을 변경하지 않았고, 개정안에 어떠한 변경도 없다고 발표했고, 이날 이후 분노가 더해져 시위는 격화됩니다. 6월 12일 소에마 공원에서 집회하고 있던 시민들이 입법회의 제2독회를 저지하기 위해 하코트로드와 룽우로드를 점거하려고 하고, 경찰은 빈백탄으로 진압을 시도했고 20명 이상이 부상하며 그중 대다수는 머리를 맞았습니다. 경찰은 11명을 체포하는 과정에 경찰관을 병원에 파견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려고 의사와 간호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며 치료를 지연시킵니다. 같은 날 밤 홍콩 무스텔레비전의 인터뷰를 통해 캐리람은 아들이 제멋대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어머니가 간과할 수 없다며 시위를 비판하자 홍콩의 어머니들에 의한 청원서에 3만 명이 서명합니다. 14일 밤에도 차터가든 홍콩 엄마 반송중 집기대회가 주최 측 6,000명 이상, 경찰 발표 980명이 참가했습니다. 6월 15일 시위에 참가한 남성 량링지에가 퍼시픽 플레이스 옥상에서 추락해 병원에서 최종 사망합니다. 6월 16일 시위는 주최 측 200만 명이, 경찰 추산 34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는 12일 경찰에 의한 진압을 비난하는 의미로 검은 옷을 입고 시위 행진을 했고, 이후 검은 옷은 시위자의 특징이 되는데 블랙블록이라는 전술을 실천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6월 30일 경찰을 지지하는 집회도 있었는데 주최 측 16만 5천 명, 경찰 추산 5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7월 21일 갤로역에서 흰옷에 복면 차림의 남자들이 시위 참가자의 특징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습격해 시위 참가자 4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8월 6일에는 레이저 포인터 10개를 가지고 있던 학생이 공격용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되고 경찰서 앞에서 심야 시위가 체루탄으로 강제 해산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8월 23일 소련에서 독립을 위한 발트족의 길에 본받은 인간사슬 홍콩의 길이 많은 시민들이 서로 손을 잡으며 참가합니다. 8월 31일에는 타이시역에서 친중파 시민과 민주파 시민의 작은 소란을 계기로 특수전술 소대의 대원들이 지하철 차량까지 시위 참가자를 쫓아 체루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무저항 참가자를 경찰봉으로 잇따라 구타합니다. 9월 1일 시위대는 홍콩 국제공항 터미널을 포위하고 출입구에 바리케이트를 만들지만 2시간 만에 해산됩니다. 9월 4일 행정장관은 도망범 조례 개정안의 완전 철회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만 5대 요구에 다른 4가지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10월 1일 국경절 홍콩 전역에서 시위가 행해져 시위대에 타겟이 되고 있는 정부 관련 시설과 홍콩 MTR 친중파로 간주된 상점들이 다수 파괴됩니다. 신계지구에서는 처음으로 하늘이 아닌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발사되는데 구룡반도 세난에서는 가슴 왼쪽에 피탄당한 18세 남학생이 중태에 빠집니다. 10월 4일 홍콩 정부는 계엄령에 가까운 긴급상황 규칙 조례를 발동하고 시위대에 마스크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의 제정을 발표합니다. 10월 16일 민간인권 진선의 리더 시미샴이 몽콕지구에서 망치를 든 무리에 습격당해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10월 20일 홍콩 구룡 쪽의 심사추이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집니다. 구룡 모스크의 입구 부근이 방수되면서 홍콩에 거주하는 무슬림과 항의 시위 참가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11월 4일 홍콩과학기술대학의 남자 대학생 저우쯔러는 전날 밤에 경찰과 시위대와의 충돌이 있었던 쇼군 오상덕롱의 입제주차장 부지 내에서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있던 것이 발견되고 11월 8일 최종 사망이 확인됩니다. 11월 11일 사망한 대학생에 대한 항의 시위가 전국에서 이루어졌고 시위 참가자를 향해 경찰관이 연달아 실탄을 발사해 청년 2명이 부상당합니다. 11월 12일 홍콩 국문대학 내에 경찰이 강제 돌입해 체루탄이나 방수차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구속하고 포위된 학생들은 하연병이나 활과 화살로 응전하여 그야말로 전쟁터가 됩니다. 홍콩 교육국은 18일까지 모든 학교에 임시 휴교를 결정합니다. 11월 14일 신계지구에서 발생한 시위대와 반대파 양측의 충돌로 벽돌에 머리를 맞은 70대 남성이 사망하며 이번 시위 기간 사망자는 2번째로 늘어납니다. 11월 16일 인민해방군 주 홍콩 부대가 주둔지 밖에서 도로로 흩어진 벽돌을 철거하는 청소활동을 하는데 시위와 관련하여 주둔지 밖에서의 활동은 처음입니다. 한편 2019년 6월 13일 미국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인정한 일국양제를 매년 검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2019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하원에 제출되고 홍콩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자의 미국에서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것으로 2019년 11월 19일에 상원에 제출 만장일치로 가결됩니다. 11월 24일 홍콩에서는 2019년 홍콩구 의회 의원선거 투표일을 맞이해 항의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부실로 선거가 연기되는 사태를 우려해 투표일 며칠 전부터 항의행동은 자제됩니다. 투표율은 71.2%로 지난 4년 전 구의회 의원선거보다 약 24% 상승하며 시민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폭발합니다. 선거 결과 이전 약 3할에 그쳤던 비건제파 의원은 선거 후에 8할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홍콩의 행정장관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진지하게 반성하겠다고 발언합니다. 12월 8일 홍콩에서는 5대 요구 중 달성된 도망범 조례 개정안의 완전 철회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요구를 다시 한번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시위에 주최 측 약 80만, 경찰 추산 약 18만 3천 명이 참가하여 시민들은 계속해서 보통선거의 실현이나 독립조사위원회의 설치 등을 요구합니다. 이로써 시위가 본격화한 지 반년 동안 약 6천 명이 구속되고 경찰은 약 1만 발의 체루탄을 시민을 향해 사용했습니다. 12월 24일 많은 시민들이 하버시티 쇼핑몰에 모여 구호를 외쳤고 심사추이 종로에 모여 성광대로를 따라 행진하며 홍콩 시대혁명을 회복하고 5대 요구를 수용하며 경찰대를 해산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그 후 폭동방지 경찰은 펠린슐라 호텔로 2층 버스를 엄폐하고 체루탄을 발사하며 시민들을 해산했습니다. 폭동방지 경찰은 충칭빌딩 밖에 모인 시민들을 도발하고 시위대도 MTR 섬동역 밖에서 벽돌을 파고 길을 막고 경찰은 심사추이로 향해 물대포와 후추탄을 발사하여 군중을 몰아냅니다.
랑하오팡 밖에 시위대가 모여 일부는 마스크를 쓰고 쇼핑몰에서 구호를 외치며 스타벅스 등이 파괴되었고, 몽콕 나단도와 산둥거리의 신호등을 파괴하고 몽콕 수펑 은행 밖에 모여 HSBC 은행 유리창을 파괴하고 방화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 홍콩에서 열린 비건제파 시위에서 시위 참가자는 주최 측 100만 명 이상, 경찰 추산 6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날 시위는 평화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일부가 경찰과 충돌하면서 혼란 상태에 빠져 경찰은 시위대를 제거하기 위해 체루탄을 쏘며 400명을 체포합니다. 그러던 것이 1월 들어서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합니다. 이로써 느닷없이 상황은 급변합니다. 2020년 2월 3일부터 홍콩에서는 의료 종사자들이 파업을 하고 중국 본토와 홍콩의 경계를 완전히 봉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파업은 사실상 2019년부터 계속되는 1년의 시위의 연속이었습니다. 2020년 2월 4일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자가 홍콩에서 발생했고, 3월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5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항의 집회나 시위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2020년 5월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이후 최대 규모가 되는 국가안보법에 대한 항의 활동에 수천 명이 참가합니다. 시위 참가자는 도로 봉쇄나 시위 행진, 천멸 준공이나 홍콩 독립 등이 적힌 플랜카드를 내걸거나 슈프레이콜 등으로 항의했고, 일부 참가자는 상점의 유리를 깼고, 홍콩 경찰은 시위 참가자에게 체루탄을 발사하거나 방수를 하며 180명 이상이 체포됩니다. 2020년 5월 28일 전인대는 홍콩에 대한 국가안보법을 도입합니다. 2020년 7월 8일 홍콩 국가안보유지법의 시행으로 홍콩의 치안기관 국가안보유지공서가 개설되고, 중국 대륙에서 공안 수사원을 파견하여 홍콩 시민을 중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게 되는데, 홍콩 법원의 유죄율은 거의 100%였습니다. 홍콩 정부는 학생이 학교에서 정치적 활동에 관련된 것을 금지하였고, 노래 부르기, 슬로건 게시, 수업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2020년 7월 31일 캐리람 행정장관은 코로나 감염자 수의 증가를 이유로 입법회 선거를 1년 연기하고 민주파 후보 12명의 입후보 자격을 취소합니다. 2020년 8월 7일 미국 재무부는 홍콩에서의 자유억압에 관여한 캐리람 행정장관 등 11명을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인과 거래 금지 등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8월 10일 민주활동가 저우팅 씨와 홍콩의 민주파 매체인 이치전매의 창업자 리즈잉 등이 홍콩 국가안보 유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3월 11일 전인대는 홍콩의 선거제도 재검토에 관한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 결의안을 채택해 후보자를 새로 마련하는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제도로 민주파는 선거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홍콩 미디어는 친중파 일색이 됩니다. 2021년 7월 30일 한 쇼핑몰에서 도쿄올림픽에 홍콩 선수가 우승했을 때 중국 국가가 연주되자 시민들은 야유를 하고 위아 홍콩이라는 구호를 외치자 홍콩 경찰은 중국 국가를 모욕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체포합니다. 8월 10일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탱해온 교직원 조합인 홍콩 교육 전문인력협회가 해산을 발표했고, 8월 15일 시위를 주최해온 민간인권 진선이 해산을 발표하며 사실상 홍콩의 정상화는 마침표를 찍고 맙니다. 이렇게 열정적이던 홍콩 시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집회의 자유에 탄압되었고, 전 세계 정상들은 중국을 강력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한국의 대통령은 명확한 의견 표명을 피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